두 번째 품사는 바로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도 결국 첫 번째 품사인 명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활품사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품사로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대명사는 대신해서 명사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명사가 결국 사람 아니면은 사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명사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I, you, we, they, he, she.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나라는 I 같은 단어에 나는, 나를, 나의, 나의 것 이렇게 뒤에 조사만 바꿔서 다 말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영어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I, me, my, mine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 달라지죠?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 모든 대명사들을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물을 대신해서 말하는 이것저것, this, that, 이것들, 저것들, these, those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품사는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 품사가 가장 관련된 품사들도 많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어 서술어 이 자리에서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주어가 하는 행동, 동작에 관련된 거예요. 바로 두 동사이고요. 이 두 동사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운전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굉장히 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행동에 관련된 동사들이 다 두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다라고 할 때는 teach라는 두 동사를 쓸 수 있지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이고 여자고 한국인이고 이런 것들을 I am a teacher, I am a Korean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딱 5개가 있죠. 그리고 이 동사와 관련된 품사가 또 4가지가 있는데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이 품사들을 영어 문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세요. 먼저 조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의미를 좀 가미해 주는 거예요. 이 조가 도울 조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동사를 갈 거야 그냥 go만 쓰는 게 아니라 will go 갈 수 있어 can go 아마 갈 듯 may go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조동사예요. 기본적인 조동사는 must, will, would, shall, should, can, could, may, might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have to라던가 had better, would rather 같은 여러분이 또 표현이나 수거라고도 외울 수 있는 다른 조동사들도 조금 더 존재해요. 그 다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에서 다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동사도 있지만 한국어에도 잘 보시면은 가는, 간, 갈 이렇게 동사를 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다를 앞으로 갈 계획이야처럼 갈 미래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갈은 가다처럼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거이긴 하죠. 영어에서는 앞에 to를 붙여서 to go처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다를 간, 갔던 적 이런 식으로 이미 끝나버린 과거 느낌 그리고 어떤 사건이 끝나버렸을 때 보통 누군가에 의해서 끝난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수동의 느낌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사예요. go 같은 경우는 gone처럼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미래 느낌, 과거 느낌 아니고 현재 느낌으로 가는 중인 going, 가는 또는 가는 것 그래서 현재 느낌도 있고 명사 느낌도 있어요. 이게 현재 분사 동명사라고 또 볼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read, 읽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지만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읽을 to read, 읽은 혹은 읽혀진 read, 읽는 중인 reading,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관련된 거예요. 이 세 번째 동사 관련 품사가 내용이 가장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네 번째 품사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냥 빌딩이 아니라 낡은 빌딩, an old building.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새로운 컴퓨터, a new computer.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묘사하듯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형용사가 없었으면 명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언어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품사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는 두동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 주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먹으면은 I eat 이라는 동사를 쓰겠지만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배가 꼬르륵 하면서 배고파요. 나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다라고 할 때는 I am hungry처럼 hungry 같은 형용사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품사는 바로 부사입니다. 형용사가 없었으면 명사를 말할 때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 외에 다른 품사들은 부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맛깔스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껴두고 동사를 꾸며준다거나 형용사를 또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품사인 부사, 다른 부사를 또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know exactly how you feel. 내가 정확히 너의 기분을 안다라고 할 때 I know 그냥 알아가 아니라 I know exactly 정확히 안다처럼 이 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냥 you are right 네가 오라가 아니라 you are absolutely right 네가 전적으로 옳다 absolutely 이런 게 right, 옳은이라는 형용사를 더 강조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Seriously, I don't believe it. 나 진짜 안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그냥 I don't believe it. 나 안 믿는다 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Seriously, I don't believe it. 나 진짜로 안 믿는다 처럼 이 문장 자체를 또 강조해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부사고요. 부사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보통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품사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주로 공간이나 시간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에, 1시쯤 이런 말을 할 때 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At what o'clock, around what o'clock, about what o'clock, at, around, about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책상에, 건물 안에, 박스 위에 이런 단어를 말을 할 때 at the desk, in the building, on the box, at, in, on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전치사는 in이라는 전치사도 있고 to라는 전치사도 있는데 into, 안쪽 전치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영어 스피킹에서 잘 쓰이는 전치사는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품사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랑 관련된 품사가 의문사, 관계사가 있고요. 동사와 관련된 품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관련된 품사들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특히 관계사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먼저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나 너 좋아해, I like you. 너가 나를 좋아한다, you like me. 이 두 개 문장을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붙일 수가 있어요. I like you and you like me.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한다. and 하나만 말하면 그리고지만 문장 내에 들어가면 고라고 다리로서 쓰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고요. I like you because you like me. 나는 너를 좋아해. 왜냐하면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처럼 because도 이런 접속사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접속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있는데요.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 시간 관계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듣기 전에 전화할게. 수업 들은 후에 전화할게. 수업 듣는 동안에는 전화할 수 없어. 전, 후, 동안 이런 것들이 이 두 문장의 시간 관계를 말을 하는 거죠.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에는 전에, before, 후에, after, 동안에 while,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하면서 as,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할 때까지 until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속사에는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단어도 있어요. because 다음에는 이유를 보통 말하고요. so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결과를 말해줘요. 그 다음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는데 보통 학교 문법에서 양보절 이렇게 쓰는데 양보? 이렇게 언어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인 원인 결과를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원인 결과는 because, so를 쓰는데요. 좀 이상한 원인 결과.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었어. 보통 많이 생각하는 원인 결과죠.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코트를 입었어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때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코트를 입었어처럼 접속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접속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though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though 삼총사라고 부르는데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에 관련된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조건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다처럼 한 문장으로 말을 못해요. 두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접속사 다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if가 대표적이고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unless처럼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하는 반대 뜻을 가진 다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접속사와 관련된 품사가 또 두 개가 있었죠. 먼저 의문사는 한국의 육하원칙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그 다음에 which, who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예요. 예전에는 whom도 있었는데 요즘 스피킹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 다음 관계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와 똑같지만 쓰이는 자리가 달라요. 여기 8개 중에 4가지 who, whose, which, what 이 4가지가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who lives here? 누가 여기 살아? 라고 말할 때는 who 이 단어가 의문사처럼 쓰였어요. 의문문의 맨 앞에 쓰였죠. 그런데 I know the man who lives here. 나는 그 남자 알아. 누구나면 여기 사는 그 남자처럼 이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설명해 줄 때 연결시켜주는 단어로서 쓰일 때 이거를 관계사라고 합니다. Did you see the letter which came today? 오늘 온 그 편지 봤어? The letter which came today. The letter 편지는 편지인데 which 어떤 거냐면 came today. 오늘 온 그 편지. The letter 물건이니까 당연히 which 어떤 거냐면 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쓰겠죠. I remember the restaurant where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던 the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을 기억한다. 처럼 the restaurant where 그 레스토랑 어디냐면 where, when, how, why 이 단어들로 붙이는 거는 또 관계부사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바로 관계사입니다. 8번째 마지막 품사는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품사들에 다 속하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Oh, wow 같은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Well, oops, huh, ew, shush, hush, yike, hooray 이런 단어들이에요. 네, 이렇게 영어의 단어들은 모두 8개의 품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품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두 17개의 품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라고 끝나는 이 문법 용어들이 한 번에 쭉 정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스피킹 문법에서는 여러분이 학교나 시험 문법에서 배우는 이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 스피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에스텔 잉글리시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함께 영어 공부하실까요?